자, 이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했죠.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제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이제 체포영장 발부하다 간다 이렇게 다 공개를 하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논란도 있었고 그 안에 그 주변의 대치가 심각했는데 지금은 철저히 이제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 영장 발부 시한이 언제까지인지도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요. 또 언제 어느 시점에 가야 될지 이것도 철저히 비밀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공수처의 이제 소극적 대체로 이제 1차 집행 실패하면서 기가 꺾였죠, 공수처. 그래서 주도권은 이번에는 이제 경찰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특공대 투입부터 영장 집행을 막는 이 대통령실 경호관을 현장에서 전원 체포하는 이런 강수까지 지금 고려 중입니다. 반면에 이에 맞서 대통령 경호처의 방어벽도 지금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 지금 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차벽도 이제 지난번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차벽도 두께가. 그 다음에 이제 원형 철조망 겹겹이 둘러싸고 언론에서는 이제 공성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이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공조본 역시 2차 때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은 이제 경찰 기동대 투입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경찰은 모든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하는 사법경찰관리 자격으로 수사 업무 지원하는데 제한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헬기 얘기도 나오고 드론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정 변호사님. 제가 이게 대학에서 경찰행정법을 강의를 했어요. 계속. 예. 저는 모든 경찰관이 사법경찰관리다. 이거 황당무계합니다. 경찰 출신에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이게 사법경찰하고요. 행정경찰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 사법경찰은요. 11만 경찰 중에 한 3만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근데 모든 경찰관이 다 사법경찰관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초가 안 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기동대나 이거는 고유한 직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네. 우리 뭐 예를 들어 질서유지나 대테러나 대간첩작전 다 이게 범위가 있어요. 이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사법 작용에는요. 밖에서 이게 질서유지로 간접적으로 이제 그 우리 지금 많은 국민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 질서유지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러게 직접 관제를 들어가는 이런 게 직간접적인 행위는 못한다는 데 이설이 없습니다. 지금 그게 엄청난 불행한 일이 우리 엄청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무력과 무력이 충돌하면 이래서는 정말 안 되고요.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적법하게 여론으로 가면 이게 대통령이 논란거리를 안 주면 되잖아요. 명분을.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경찰은 내란수사 건이 있다는데 이설이 없어요. 네. 수사하다가 안 오면 네. 그러면 이게 영장을 검찰을 경유해서 중앙지법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검사가 필요 없으면 반려하고 네. 이게 FM 원칙 절차로 가면 대통령 측이 그발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론이 확 바뀔 거예요. 또 지금은 무리하게 공처가요. 또 지금 오늘 특검도 표결하잖아요. 네. 그럼 기록 넘기래요. 네. 굳이 오늘 체포해봤자 48시간 뒤에 다시 풀어줘야 돼요. 네. 아무 의미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도 못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체포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기관의 존재감 존재가 3년 동안 너무 초라하게 예산만 600억 쓰고요. 딱 한 건 기소해가 무죄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탄핵하겠다고 압박하니까 이거지. 제가 보기에 특검법도 봐야 돼요. 특검이 통과되면 만약 재결되면 이거는 명분을 막을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네. 특검하고 경찰이 협조하면 또 되거든요. 따라서 저는 오늘 내일 뭐 공처가 표결도 안 보고 무리하게 집행하면 실익도 없을 뿐더러 불상사가 나면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경찰 특공대 투입해서 경호관들을 한 명씩 전원에다 체포한다.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좀 그랬잖아. 기동대나 특공대는 고유한 직무가 법에 정해져 있다니까요. 아니, 안 된다 이거죠? 당연히 안 되죠. 제가 설명을 자, 좀 드릴게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데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제발로 걸어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작전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호송차에 타서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내란 수괴예요.
나머지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구속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검거 작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검거를 할 거냐? 초반에 공수처가 들어갈 때 출입구까지 봉쇄당해가지고 그리고 사실상 어제 그 오동훈 처장의 발언에 따르면 자칫 물리적 충돌로 뭔가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수사 넘어서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고 판단해서 돌아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퇴로가 막혀서 집행 강행에 애를 먹었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1차 작전 실패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다. 막았기 때문이다 경호처에서. 그럼 이번에는 압도적 작전으로 검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공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 특공을 뭐 헬기 투하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 방식이 하나 나오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특공은 특공의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동대는 뭘 하냐 질서 유지해야 돼요. 바깥에 집회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성 반대 집회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동대가 투입이 돼가지고 집회 인원을 관리하는데 한 2,000명 정도. 그 다음에 특공은 지금 뭐 500명을 다 모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 경호관들 500명이 다 모여서 500명이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무슨 유혈 사태가 나올 것처럼 주장은 하지만 제가 이 그 또 경호처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총 안 쏜다. 그리고 비폭력적으로 해야 경호처도 산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물리적인 충돌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 정도는 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뭐 총을 맞더라도 총을 쏘더라도 이런 것은 가설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경호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논외로 치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동대는 바깥에 있는 시위 인원 관리하고 특공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이 체포한 다음에 호송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호송해야 돼서 호송 인력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할 그 형사들, 수사 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인원들 뭐가 필요하냐? 지금 방해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무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할 수밖에 없어요. 현행범으로. 공무를 집행하는데 방해하면 그 체포 안 하고 그냥 내내 하고 넘어갑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갑 500개면 500개, 1000개면 1000개 준비해가지고 가서 케이블 타이가 뭡니까? 케이블 타이가. 예? 정상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체포해서 호송해서 나오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관저 안에 차량 5대 뭐 몇 대로 다 막고 있어요. 그럼 이 차벽을 어떻게 할 거냐? 경찰 차원에서는 크레인하고 레카 동원해가지고 이거를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다 치우면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퇴로가 확보돼야 아까 그 오동훈 처장이 얘기한 대로 퇴로가 확보되지 못해서 못 나오는 발상사는 불상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화장실을 못 갔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화장실차 이런 것까지 3박 4일 동안 작전을 한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12시간에 20명씩 체포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생각하고 저쪽에 전선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가면서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태로 가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작전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제 장 기자님은 경찰총경 출신의 이지연 마포갑 당협위원장 민주당 이분이 한 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분에 저희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분이 네. 오늘 아침에 무슨 최루탄하고 캡사이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써야 된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루탄하고 캡사이신을 쏘면 주변의 시민들이 피해를 네. 봐요. 네네. 아니 지금 이 작전을 하는데 왜 평범한 한남동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그리고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이 최루탄 그 되게 맵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최루탄을 많이 맞아봤지만 지금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매운지. 얼굴에 그거 치약 바르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런 고통을 80년대 겪었던 고통을 2024년에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당해야 됩니까? 절대로 최루탄, 캡사이신 이런 건 써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지연 민주당 마포갑 당협위원장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특공대가 보유한 장갑차나 이제 특수 레카차, 물리력 최대한 투입. 그 다음에 전국의 경찰 특공대가 이제 800명인데 수도권에 배치된 150명은 바로 동원할 수 있다. 그래서 특공대가 선두에 서고 경찰 기동대 1000명이 후방에서 뒷받침해 압도적 진압 작전에 나서야 된다. 진압 작전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관저를 둘러싸고 대통령 관저를 배경으로 공성전을 하느니 특공대를 투입해서 진압 작전을 해야 되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저는 매우 비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했는지 이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나오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나오셔야 돼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공수처가 발부한 영장 등에 있어서 다 불법적이라고 대통령 측이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불법적이라는 것을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저도 지금 대변인으로 몇 년 있었는데 저희가 항상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한테 공격했던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당하다면 이런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당당하다면 수사에 임하라. 당당하다면 숨지 마라. 당당하다면 본인의 무죄, 결백함을 증명해라.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썼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저희가 배출한 대통령께 제가 써야 되는 이 상황이 매우 비극적이고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법적 정치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일련 행태들 매우 불법적이고 매우 온당하지 못한 처사들 많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 나오셔서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요. 오후 9시에 지금 한파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서울에. 내일 되면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입니다. 거기에 대통령을 지키려고 가신 국민들도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시는 국민들도 모두 우리의 국민입니다. 우리의 국민들께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싸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이 지금 당당하게 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한남로 관저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불쌍한 건 수방사 일반 사병 같다. 왜 이들이 인간띠를 만들어야 하냐. 장갑차 헬기 다 동원해서 저항하면 잡아다가 끌고 나와라.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헬기 띄우면 주한미군에서 블랙 호크 띄운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중앙지법에서 영장 받고 또 경찰이 수사하면 되지. 그럼 윤통도 응하겠다는데 굳이 이래야 하나.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 우리 그 신조 부대변인이 대통령이 그냥 스스로 나와서 부당한 게 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소명하고 설명하면 된다. 그게 문제 해결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좀 말씀하실 게 없을 것 같기도 해서 아까 제가 댓글 읽어드린 부분 중앙지법에서 영장 받고 경찰이 수사하면 되는데 윤통도 그럼 응하겠다는데 굳이 이래 하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응하겠다라는 말씀하신 적이 아직은 없어요. 아, 그 부분도? 네, 아직 그 부분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찰에다가 국힘에서는 경찰에다가 저기 제2처벌을 하라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 그렇게 됐을 때 바로 그 수사에 응하겠다 하는 메시지가 안 나오니까 이 보수 신문의 사설에서도 그렇게 됐을 때 응할 것이라는 걸 밝히라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적법한 영장에는 응하겠다라는 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공식 입장 아니었나요? 아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적법하지 않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서부지법에서 아주 판사가 디테일하게 적법하다는 걸 다 적시했어요. 그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제기하는 이슈에 대해서 아주 꼬박꼬박 다 설명을 해서 4쪽짜리인가 5쪽짜리로 설명을 했거든요. 기각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기각했으면 그애는 응당하게 출석을 하는 것이 법률가 아닙니까? 검찰총장을 했던 분이에요. 평생 법으로 먹고 산 지금 사람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보충을 하면 어쨌든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그것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는 이의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의 신청이 기각됐어요. 그 그렇죠. 기각되면서 분명히 그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고, 아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께서도 법적으로 지금 절차에 따른 재판 이거 다 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의 효력을 인정했다. 그리고 공조본이죠. 공조본의 수사 지휘 권한도 인정을 했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제가 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상황을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답답하게 쳐다보고 계시지만 전 세계 특히 외신들이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신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영국의 BBC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하려는 시도를 병력이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의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다 지금 보고 있다. 우리 지금 오늘 경제 관련해서도요. 작년에 2.2%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했다가 올 초에 엊그저께 1.9%, 1.8%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건 1.3%까지로 또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미 한 달 이상을 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국민이 보고 있습니까? 이 피해를 지금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자진 출석해서든 아니면 영장을 집행해서든 수사를 받고 이에 합당한 책임 처벌 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이제 끼어들었습니다. 윤통 이제 체포영장 재발부에 엑소시스트 영화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또 이재명 대표를 겨냥을 했습니다. 자기 재판은 마음대로 불출석하지만 남의 불법 수사는 강압적으로 체포 지시에도 무방한 나라냐. 한 사람의 악행으로 아수라판이 계속되는 나라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글쎄요. 뭐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대선 국면 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후보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그때 이제 내려질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또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는 게 무슨 정치적 좀 의도가 있는 건지 최근에 보면 보수층에서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도가 급상승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관련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그 윤석열 대통령 강성 지지층의 이제 김문수 지사 그쪽으로 지지율이 좀 오른 거는 맞고요. 근데 왜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여 거기다?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게 여야의 대표니까 모든 게 형사재판이다 보니까 둘 다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형평 차원에서. 아니 이거는 형사재판이 아닌데. 아니 내란전의 형사재판이니까 수사나. 그러니까 비교 형평 차원이 있는데 법정형 보면 내란은 사형 무기가 있죠. 근데 이재명 대표 재판도 법정형만 보면요. 무기징역이 몇 개나 있어요. 예를 들어 대북 송금도 무기징역. 그다음에 그 대장동 배임도기 무기징역. 백현동 배임도 무기징역. 그다음에 성남 FC도 무기징역. 아니 무기징역이 4개나 있는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평에 안 맞는 이런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때 영장 기각할 때 판사가 뭐랬냐. 사회적 지위를 봤을 때 뭐 도주 우려나 증거면이 없다 했잖아. 저는 가장 좋은 거는요.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일단 이게 불구속 수사를 하면 돼요. 지금 사회적 관저에 유폐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들 기소가 돼가 진짜 도주 우려 없고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거 인정되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불구속 재판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러고 나서 탄핵돼가지고 만에 하나 탄핵 인용되면 경호 또게 비호주의돼요. 그러니까 제 말 그게 몇 달 걸리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무리하게 특히 헌재 출석이 14일인데요. 그 전에 체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수갑을 채워서 탄핵에 유리하게 인용, 왜? 구속된 대통령이니까 탄핵 헌재도 이게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이게 의도가 엿보인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충분히 탄핵 심판이 그걸 오래는 안 갈 거 아니에요. 길어도. 그걸 보고 이게 불구속 수사하다가 탄핵되면 경호가 없잖아요. 그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저는 무리하게 실익도 없어요. 왜 공처가 체포를 선고하면요. 대통령은 묵비권을 갈 거예요. 그러면 48시간이면 어차피 구속영장을 치든지 말든지 그러면 이게 지금 치나 어차피 묵비권이니까 수사하는 게 새로운 게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전구속 청구하나 아무 실 차이도 없어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무리하게 공처가 서두르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홍 시장 발언이 정치적 발언은 아니라는 뜻처럼 말씀하시는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할 텐데요. 그러면 왜 자꾸 국민의힘 쪽에서는 저렇게 불구속 수사와 경찰로 재이첩을 하라고 요구하느냐. 핵심은 시간 끌기인데요. 출석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오라고 할 겁니다. 김건희 황제조사처럼 서면조사부터 시작하자고 할 거예요. 그리고 기일을 늦출 겁니다. 첫 번째 이재명 재판 그리고 두 번째는 4월 18일 그 이미선 누구죠? 그 헌법재판관 2명, 문영배 두 사람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까지 연기하자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폐돼 있다, 사실상 유폐돼 있다라고 하는데 유폐라는 말 자체가 아주 깊숙이 가두어 두는 거예요. 네. 우리 국민 가운데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에 가둔 사람이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거기 가서 차벽 세우고 문 꽝꽝 걸어 잠그고 뭐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내란을 국민이 일으켰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일으켰습니까?
비상계엄을 누가 선포했습니까? 포고령을 누가 선포했습니까? 예? 그리고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한 사람 누굽니까? 윤석열이에요. 그것뿐만입니까? 실무장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총 5만 6천 발을 가지고 가라고 지시한 사람 누굽니까? 예? 190명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빨리 끌어내라고 한 사람 누굽니까?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 보낸 사람, 그리고 선관위에 계엄군 보낸 사람 누굽니까? 그런 범죄적 사실이 고스란히 내란 혐의가 있으면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게 그 마땅한 도리인 거지. 그 대통령 아니어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니까요. 왜 그런데 본인만 끊임없이 상황을 오도하면서 불구속 수사 받겠다. 이게 내심이 나온 겁니다. 구속되기 싫어. 예? 그러면 내란을 하지 말았어야죠. 계엄 선포하지 말았어야죠. 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구속 수사 안 받겠다. 아니 세상에 내란에서 불구속 수사라는 게 말이 됩니까?